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 영화 월드컵 32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이름은 대 라따뚜이입니다.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3년 만에 혜성이 떨어진 날 이제 서로의 몸이 바뀌어버린 도시 소년과 시골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미야자키 하야오 다음에 신카이 마코토 그리고 호소다 마모루 이렇게 거론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 작품 이후에는 미야자키 하야오 다음에 이제 신카이 마코토지 그 얘기가 들렸었던 것 같아요. 시골 관습 중에서 되게 특이한 게 미인주라고 있어요. 여성이 그 쌀을 씹어서 그걸 뱉어서 그걸로 술을 빚거든요. 그래서 미인주인데 그걸 보고 일본에는 저런 걸 먹구나 하고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따뚜이는요, 왠지 레미가 이제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에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남자 주인공 이름이 링긴인데 이 레미가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다. 그래서 고르자면 라따뚜이를 고르겠습니다. 월 1의 귀멸의 칼날. 이제 원리는요, 사람들이 지구에서 살기 힘들어져가지고 BNL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엑시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지구로 버려버려가지고 지구가 아주 쓰레기장이 되는데요.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로봇 그리고 그 엑시움이 지구가 언젠가 다시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때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식물조사 탐사 로봇 이브를 계속 보내요. 거기서 만나는 월이랑 이브 이야기입니다. 픽사에서 가장 위대한 애니메이션을 사람들이 꼽을 때 월이 토이스토리 3 그리고 업 이렇게 세 개를 꼽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라따뚜이, 월이 그리고 업 그리고 토이스토리 3 이렇게 연달아서 엄청난 흥행을 거둬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줬던 영화들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 장면이 월이 이브 하는 그 장면이 계속 마음속에 생각나고요. 그리고 다음 귀멸의 칼날 만화 원작이고 제가 알기로는 만화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흥행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일본으로 유학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잠깐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동창끼리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뭐 만화책을 들고 온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거 귀멸의 칼날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와 얘 진짜 씹덕 새끼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살짝 마이너한 그런 작품이었는데 애니메이션과 영화 이후에 굉장히 인싸픽이 된 펄프피션 이제 사람들이 아는 그런 마이너한 작품이었는데 갑자기 모두의 것이 돼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르자면 사실 저는 귀멸의 칼날을 만화책으로만 보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월 2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업대 몬스터 주식회사 픽사 대전이네요. 업은 카리라는 할아버지가 그 아내 엘리를 잃고 본인의 꿈이었던 파라다이스 포포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앞에 5분에서 10분 이 카 할아버지의 그 유년기부터 쭉 자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꿈꿨다가 초코 친구 엘리를 만나고 이제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둘이 늙어가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5분으로 손꼽힐 정도로 되게 잘 만들었고 그리고 몬스터 주식회사 이 몬스터들이 아이들을 깜짝 놀래키면 에너지가 삽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는 설리반이랑 마이크 인간 어린아이 부가 인간 세계에서 괴물 몬스터의 세계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르자면은 과거를 소중히 하되 현재를 즐기자 그 주제와 칼 프리드닉슨이 동물원에서 풍선을 팔면서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풍선을 이용해서 여행을 떠난다. 그 상상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업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슬램 덩크 대 주토피아인데요. 그 만화 원작에서는 강백호가 주인공인데 여기에서는 송태섭이 주인공이고 송태섭의 어떤 뒤에 숨겨진 사연들을 아주 자세히 다루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주토피아는 끼인 주디 홉스가 경찰이 되고 싶어서 주토피아로 가서 본인을 증명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 있는 경찰관은 막 코끼리나 표범 막 그런 덩치 큰 동물들이 한단 말이에요. 토끼는 되게 작고 연약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초식 동물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안 될 거야. 그런 경찰이 될 수 없어. 심지어 가족까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증명하려고 연쇄 실종 사건을 닉이랑 협동 수사를 하는 내용이 1편이고요. 주토피아 2는 그 사건을 해결하고 둘이 이제 최고의 파트너가 됩니다. 둘이 최고의 파트너인 걸 증명하려고 하는 과정에 서로의 생각 차이로 나는 그런 갈등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아동 영화가 메시지를 그냥 대놓고 알려주거든요. 1에서는 뭐 신체적인 한계, 외형적인 차이 막 그런 거에 상관없이 너는 뭐든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사람들은 서로 절대 이해할 수 없다가 인생 가치관 중 하나거든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가 생각 중 하나인데, 이 주토피아 2에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되게 알기 쉽게 주제를 전달하는 게 저는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주토피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크레더블 대 토이스토리인데요. 이제 인크레더블은 슈퍼히어로 밥이 결혼을 하고 법적으로 히어로 활동이 금지가 됩니다. 히어로 활동을 하면서 다치는 민간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소를 몇 번 당해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직원이 됩니다. 가족을 얻었지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몰래 히어로 활동을 하거든요. 다시 히어로 활동을 하면서 가족들과 살짝 멀어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수십 번은 본 것 같아요. 특히 저의 지금 이상형의 이 엘라스틱 걸이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명장면도 되게 많은데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보험회사에 어떤 할머니가 이제 보험 처리를 하러 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밥이 몰래 할머니 이제 보험료를 받으시려면 어디 사무실로 가서 2층 간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사장실에 끌려가요. 사장이 이렇게 대놓고 아예 말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면 받을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보험료를 자네 고객들만 보험료를 엄청나게 타간다고 그렇게 꼽을 주고 있는데, 창밖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밥이 구해줘야 돼요. 나가려는 찰나에 사장이 자네 지금 거기서 나가면 해고야. 당장 일로 와. 해가지고 돌아가거든요. 강도는 이제 도망치는데 밥이 도망쳤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장이 잘 됐네. 우리 보험 고객이 아니길 빌어야지. 밥이 화나가지고 사장을 때려가지고 벽이 뚫리면서 사장이 날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이 프로즌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토이스토리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인형이나 장난감이 내가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움직이는 거 아닐까 상상해서 착안된 그런 영화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픽사 최초 장편 애니메이션 올 3D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어렸을 때 이거 1, 2를 보고 나중에 3이 나왔거든요. 근데 3의 내용이 남자 주인공 앤디가 다 커가지고 그런 나눔 행사에 이렇게 장난감을 다 마지막에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우디가 마지막에 굿바이 파트너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거의 중학생인가 안 됐을 때에도 나 이제 어른이구나, 뭐 장난감이나 그런 거 이제 가지고 놀면 안 되는데 사실 어린애인데 같이 성장한 영화? 그렇게 느껴져서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3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지금 5가 이제 곧 6월 17일 이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도 고를 사면, 그리고 어렸을 때 왜인지 모르겠지만 TV에서 막 토이스토리는 잘 안 틀어줬는데 인크레더블은 엄청나게 많이 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는 아직까지도 머릿속에서도 그 장면을 계속 재생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임팩트를 생각하자면 토이스토리 3가 솔직히 여운은 더 길었거든요. 여운이 결국 내 마음속에 얼마나 남아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따졌을 때 저는 인크레더블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대 모노노케 히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말 그대로 스파이더맨 평행 우주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스파이더맨은 피터 파커가 아니라 마일리라는 흑인 그래피티를 하는 소년인데요. 여러 명의 스파이더맨을 만나고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액션 그런 연출이 되게 화려해가지고 놀랐고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브리의 역작이라고 평가되죠. 모노노케 힘에 태양신의 저주를 받은 아시타카가 그 해주를 하려고 사슴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 그 다툼을 막고 이제 공존을 하고자 하는 줄거리의 내용인데요. 저는 모노노케 히메가 대단한 게 사실 이런 종류의 신화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북부에 가서도 메르헨 신화가 있고 망가스 신화가 있는데, 메르헨 신화가 활을 쏘는 남자, 잘생긴 남자를 뜻하는 말인데, 지혜로운 사냥꾼이 자연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렇게 같이 공존하는 내용이고, 망가스 신화는 망가스가 괴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괴물을 어떤 신비로운 힘을 가진 영웅이 물리치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두 개가 아주 적절하게 잘 섞인 이야기여서 좋고, 제가 지브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남자 주인공이 아시타카고 여자 주인공이 산이거든요. 이 두 명이 같이 나와서 너무나도 좋았다. 모노노케 히메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 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제 코코는 멕시코에 사는 미겔의 이야기인데요. 이 미겔은 집안이 구두집인데 음악을 금기시합니다. 그 이유가 증조 할머니인 코코의 아빠가 음악을 한다고 가족을 버리고 나가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 집안에서는 음악이 절대 금기시 됐는데, 이 미겔은 음악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델라
크루즈라는 유명 가수를 롤 모델을 삼고 기타를 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사진을 보니까 델라 크루즈가 자신의 집안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그 멕시코의 축제 그 날에 저주를 받고 죽은 자들의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다시 현세로 돌아오려면 본인 가족들의 축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가족들을 찾았지만 이 집안이 음악을 금기시해야 하잖아요. 너 축복해줄게. 대신 너 올라가서 음악 하지 마. 이렇게 딜을 걸거든요. 아, 나 음악 너무 하고 싶은데. 아, 델라크루즈는 우리 집안 사람이지만 유명한 음악가였으니까 나를 이해하고 나한테 축복을 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저승에서 델라크루즈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리멤버미가 아주 좋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이제 여주인공 소피가 황야의 마녀한테 저주를 받아가지고 할머니가 됩니다.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하울을 만나면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영화관에서 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봤던 감상은 색감이 화려하다랑 난해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브리 작품의 특장점 중 하나가 세계관 설명을 안 해준다거든요. 그 세계관 설명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관을 설명 안 함으로써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만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지브리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에서야 뭐 당연히 미녀와 야수 뭐 클리셰고 막 전쟁 관련 이야기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 그런 거를 이제 붙일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너무나도 난해했다. 코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사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거를 되게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제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엄마나 큰엄마도 일찍부터 음식 준비를 해야 되고 형 누나 동생들이랑 같이 이제 제사 상 차리고 이제 뭐 병풍 치고 아 이거 힘들게 왜 해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코코를 보고 나서 아 계속 기리기 위해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계속 하는구나 그런 영향을 준 거에서 코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길들이기 대 생과치로의 행방불명. 이제 드래곤 길들이기는 버크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바이킹들이 사는 섬인데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쥐나 해충 그런 애들이 아니고 드래곤이 가장 문제입니다. 서로 죽고 죽임을 당하는 관계인데요. 여기 있는 주인공 히컵은 그런 바이킹族장의 아들입니다. 바이킹이 우리가 생각하면 막 우락부락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히컵은 역사상 제일 허약한 바이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되게 몸이 얄쌍한데요. 히컵이 본인도 바이킹이 되고 싶고 증명하려고 그 과정에서 드래곤과 이제 히컵의 우정 그리고 다른 존재가 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본인을 사랑하자. 그리고 저는 제일 좋은 게 변화는 사실 무형적인 가치잖아요. 유형적인 무언가로 남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히컵이 발을 잇는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지브리의 우주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센이 신들의 세계에서 원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센이 유바바가 운영하는 온천장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가마 할아버지가 일하는 화로에 탄 같은 걸 계속 넣어야 되거든요. 어떤 검댕이 같은 그런 애들이 옮기는데 센이 살짝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냅두는데 가마 할아버지가 거기서 본인이 손댄 일은 끝까지 해라. 그 장면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저도 손댄 일이면은 제가 웬만하면 끝내려고 하고 이게 좀 저한테는 안 좋게 작용한 것 중에 하나인데 손댄 일은 제가 끝내려다 보니까 제 일에 누가 손대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는 고기 구울 때도 제가 굽고 있으면은 누가 손을 대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의 그런 행동 거지에 영향을 준 작품으로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라푼젤 대 겨울왕국. 8년 동안 성 안에 갇힌 라푼젤이 생일 때마다 저 멀리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언젠가는 저 불빛을 직접 보고 싶다. 성 안을 탈출하고 이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내용이고요. 겨울왕국은 에란델이라는 국가의 언니인 엘사, 동생인 안나 두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이라는 컨셉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건 진정한 사랑이다. 이거는 그 중에서도 원본을 가장 많이 비튼 되게 재밌는 작품이고요. 이제 원작 카이라는 남자 아이를 이제 눈의 여왕이 납치를 해가고 카이의 심장에 얼음이 박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정을 잃는데 그 진정한 사랑으로 눈의 여왕이랑 감정을 다시 되돌리는 내용이거든요. 그 이야기들이 보통 마지막에 가면은 사랑을 모르는 당신은 너무 가엾어 살짝 그런 식으로 대충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식이 많은데 그 점에서 겨울왕국은 되게 잘 각색했다. 특히 자매의 사랑
그리고 헌신적 희생. 안나의 심장에 얼음이 박혀가지고 진정한 사랑만이 그 저주를 풀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한스와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키스를 하는 장면이 아니라 안나가 본인의 저주를 푸는 거를 포기하고 엘사를 지켜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진정한 사랑이 그런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가족의 자매의 희생 메시지를 던져줘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앞에 나오는 라푼젤을 너무 닮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겨울왕국에서 라푼젤이 카메오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매치가 붙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겨울왕국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슈렉 대 유령신부. 클리셰 비틀기의 대명사. 슈렉이 이제 동화마을 주민들이 사는 그런 숲에서 살고 있다가 영주가 숲을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잃기 싫어가지고 영주에게 찾아가요. 딜을 하는데 성에 갇힌 피오나 공주를 구해와라. 이제 슈렉이 피오나 공주를 구하러 가는 내용인데 미녀와 야수 클리셰가 저주받은 야수가 공주의 사랑을 받고 다시 원래 왕자로 돌아가는 게 보통 클리셰잖아요. 근데 슈렉은 원래부터 괴물이고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나오는 피오나 공주가 아름다운 공주로 계속 남냐 괴물의 모습으로 남냐 선택하는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에서도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가 자기와 결혼을 하면은 이제 저주가 풀리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되고 아니면 괴물의 모습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 보고 정하라고 해요. 자신과 결혼할지 안 할지. 근데 이제 남자가 역으로 말합니다. 당신 스스로 결정하라고. 어떤 그런 선택권을 여성한테 주는 게 옛날 여주인공들 보면은 되게 수동적인 여주인공들이 많았는데 디즈니나 이런 드림웍스는 그런 능동적인 여주인공의 모습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유령신부 팀 버튼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남자 주인공의 부모님이 돈 때문에 이 남자 주인공을 정략 결혼을 보냅니다. 그 아이여가지고 되게 소극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계속 결혼 리허설을 하는데 계속 삐꾸가 나는 거예요. 연습을 하려고 숲으로 갑니다. 혼자서 리허설을 하다가 반지를 해골 손가락에 걸어주는데 유령 신부 에밀리가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이 남자 주인공이 저승으로 끌려가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한동안 이런 스톱모션 되게 많이 틀어줬거든요. TV에서 크리스마스의 안무이나 유령 신부 아니면은 강아지 나오고 닭 나오는 거 그거 기억 안 나는데 그거 있거든요. 제가 스톱모션 영화를 되게 좋아했고 팀 버튼 감독님만의 그 특유 감성이 있어요. 기괴하고 판타지스러운 그런 감성. 제가 고르자면은 그 단기 임팩트적으로는 그 슈렉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장면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지만 그 슈렉에 좀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비위생적이라든지 좀 그런 장면들. 그래서 저는 유령 신부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대 목소리의 형태. 인사이드 아웃은 머릿속에서 감정들이 의인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재밌는 게 카스린가? 거기서 이제 선물 갔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역전하고자 나온 게 이 영화로 알고 있고 간단히 줄거리 얘기하자면 라일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생겨납니다. 기쁨, 버럭, 뿌심, 까칠, 슬픔이 생겨나는데 기쁨이가 슬픔이를 보면서 얘는 왜 필요하지? 얘는 왜 있는 거지? 그런 감정을 다루는 이야기인데 여기 기억들이 구슬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모이고 제일 중요한 핵심 기억이 되면은 그 핵심 기억이 성격을 이루고 그리고 잘 때 그 기억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고증이 되게 잘 됐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디즈니가 그게 있거든요. 빌런을 숨겨뒀다가 나중에 사실 얘가 악역이었습니다. 이 빈복이라는 상상 친구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악역으로 나오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신했던 이유가 슬픔이랑 기쁨이가 다시 본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빈봉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 도와주는 과정에서 빈봉이 기억을 보면서 내가 알던 에일리가 아니네? 그럼 내가 돌아가봤자 이미 그 에일리는 없네? 그걸 보면서 이 빈봉은 무조건 악역이다. 빈봉이 잊혀지기 싫어가지고 배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이 반전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너무 이야기가 루즈해질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마녀 배달부 키키가 있거든요. 키키의 파트너가 지지가 있어요. 그 지지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그 지지가 말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상상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커가면서 그런 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거를 노렸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이제 목소리의 형태 남자 초등학생 소야가 주인공인데 소야가 다니는 학교에 코라는 아이가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선생님이 이제 자기소개 부탁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노트에 뭘 필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야와 이제 귀가 들리지 않는
전학생 쇼코의 이야기인데요.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고 만화책으로 봤단 말이에요. 처음엔 봤을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특히 어렸을 때 애들은 살짝 놀리거나 배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쇼야가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되게 세고요.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이 보청기를 끼는데 이 보청기를 쇼야가 빼서 막 버려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청기가 되게 비싸잖아요. 쌓이다 170만 엔 700만 원치 이제 사고를 치는데 그것도 싫고 거기서 나오는 선생님이 그 나무라는 과정도 싫고 방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것도 싫고 그리고 쇼코가 다시 전학을 가거든요. 그리고 쇼야랑 같이 이 쇼코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쇼야를 왕따시킵니다. 너무나도 싫은 장면이 앞에 너무 깔려가지고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어떤 의미로 이것도 여운이 많이 남았던 게 이 쇼야가 나중에 고등학생까지 왕따가 됐고 그리고 죄책감에 이 쇼코를 찾아가서 수화로 대화하고 서로 잘 지내고 마지막에 되게 사죄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은 이런 교육을 해서 계도가 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슈퍼초년들이 화두에 많잖아요. 감옥 안 가니까 막 친구들 괴롭히고 어른들이 말해도 그렇게 막 무시하고 싶고 이런 아이들이 계도가 될 수 있는가? 사회화 시킬 수 있는가?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되게 생각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냥 만화책으로 그 부분이 너무 진짜 너무나도 괴로워서 인사이드 아웃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 한 번씩 코멘트 한 거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노노케 힘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주토피아 대 인사이드 아웃. 디즈니 내전이네요. 저는 주토피아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왕국 대 라따뚜이. 고르자면 저는 겨울왕국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디즈니의 이제 우주명작 월이냐, 지브리의 우주명작 센과 치히로냐. 억가 아닌 억가를 하자면은 월 이 초반에 이제 지구 파트에서 그 바퀴벌레 나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소름이 끼쳐요. 이게 얼마나 구현을 잘 했냐면 이 바퀴벌레가 이브의 몸을 타고 올라갈 때 진짜 실제로 바퀴벌레가 제 몸을 타고 올라가는 그 느낌이 나서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게 너무 잘 만들어서 싫다. 그래서 저는 센과 치히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 개인의 취향이죠. 그리고 인크레더블 대 룩백. 주토피아 2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인크레더블을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인크레더블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리 특유의 이제 성장을 알려주는 영화냐, 픽사의 장점, 이제 가족애를 다룬 그런 인크레더블이냐, 가족이냐, 성장이냐. 저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억가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 인생 애니메이션 영화가 인크레더블이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가 나왔을 때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1은 지금 머릿속으로 재생이 되거든요. 근데 2는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면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잘 안 떠올라요. 그냥 뭐 하나라도 기억에 남으면 그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대사나 문장 아니면 노래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인크레더블 1은 진짜 제가 머릿속으로 대사도 많이 떠오르고 장면이 진짜 1분부터 그냥 끝까지 거의 재생할 수 있는데 2는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오히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인데 인크레더블 1만 했으면 인크레더블을 올렸을 것 같은데 더블 시리즈로 해야 되니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 대 주토피아. 저는 고르자면은 모든 애니메이션 통틀어서 업의 그 칼 프리드니슨의 그 초반부 그 5분에서 10분을 어떤 애니메이션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토피아도 사실 억가를 하자면은 아동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되게 전개가 빠르고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연출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속마음을 터놓고 말하는 거거든요. 진실을 드러낼 때 말할 때 주토피아 2에서 제일 사람들이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제 주과 닉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 황혼에서 이제 사실 내가 이랬던 이유는 이러이러해서고 이러이러해서였어. 그 장면이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연출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주토피아 2의 그 주제, 인간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이해해야 하는가? 주토피아를 보기 전부터 그냥 제가 인생에서 몇 안 되게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치관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토피아 2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노케 힘에 대해 겨울왕국, 모노노케 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강, 모노노케 힘에 대해 주토피아. 연출적으로나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은 제 모노노케 힘에가 더 좋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면이냐, 본질적인 주제냐, 저는
솔직히 모노노케 히메는 너무나도 재밌고 그러지만 본질적인 그 주제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토피아 1이나 2는 제가 보고 너무 공감이 갔어요. 디즈니의 장점이기도 한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 그래서 주토피아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이 남는 애니메이션 영화 월드컵 결승전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인데 주토피아인데요. 이제 지브리의 우주 명작이냐? 사실 주토피아는 우주 명작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디즈니의 대표작이라도 말하기에는 더 좋은 작품이 많다고 생각해요. 토이스토리나 월이나 업 같은 사실 주토피아는 저 개인적인 명작의 반열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르자면은 제가 머릿속으로 그 우주에서 보이조호의 금속판에 지구 문명 그런 음악을 제가 새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뭘 보낼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보낼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주토피아 디즈니 굿즈는 안 샀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지브리는 굿즈를 살 정도로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여운이 남는 애니메이션 영화 월드컵 우승작은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감상이고요. 여러분 그냥 자기만의 명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